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먼데이.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소장님. 안녕하세요. 예. 잘 보내시고 계시죠? 추석 연휴. 네. 예.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추석 민심 향배가 좀 달라졌습니까? 이 정계는 완전히 은퇴하셨지만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친지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의견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사실 확연히 좀 느낄 수가 있는 게 예. 우선 이번에 추석에 보면은 이제 일개사가 일개배 이런 말 나왔잖아요. 물가가 높으니까 예. 차례상에 배 한 개, 사과 한 개.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고 또 민생이 안 좋고 물가가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이제 안 좋은 민생, 안 좋은 경제 상황에 이제 피로감 같은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그런데 이제 기각까지 예. 했으니까 좀 지나쳤던 거 아니냐. 그리고 지나쳤다는 게 검찰이?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게 그냥 과거와는 좀 다른 2년 동안 이거 갖고 그냥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사건 아니에요. 그래서 조금 이런 경제 상황과 대비되면서 앞으로도 아마 국민의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영장 기각을 마치 무슨 뭐 판결처럼 그 네. 내용까지 이 혐의가 있다는 거다. 이것을 오히려 입증한 거다. 이렇게 막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하는데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국민의힘은. 예, 예. 그래서 아마 기각을 기점으로 이제 이런 피로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. 변화가 이미 감지가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그 프레임대로 갈 것 같거든요. 언론 보도들을 보면. 그러면 그게 사람들을 더 지치게 할까요? 아니면 민주당에게 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.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예. 이런 거예요.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예. 뭐 100% 대통령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무식하고 용감한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. 이 강서구청장 선거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다르게 지금 간 거거든요. 국민의힘이. 국민의힘 안에서는 사실은 김태우 후보를. 그렇죠. 그런데 그냥 확 들어갔는데 예. 판을 키웠단 말이에요. 아. 구청장 한 명이 뽑는 보궐선거에서 이것을 완전히 전국선거 향후에 이제 일종의 뇌관처럼 돼버린 예. 결과에 따라서 뇌관처럼 돼버린 선거로 본인들이 키웠단 말이에요. 그건 대통령이 사면했고 바로 또 누구도 설마 김태우 공천? 그런데 실제로 공천을 해버렸고 예. 거기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이 전면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프레임도 새롭게 설정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생각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무지하고 용감한 그런 정당이 이제 돼버린 거죠. 계속 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. 하는 전투를. 이쯤 되면은요. 예. 소위 말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라는 거 이런 것도 본인 할수록 손해예요. 할수록 손해다. 그럼요. 예. 중간에 가다가 뭐 지난번에 뭐였죠? 허위사실 유포는 하나 기소된 게 있잖아요. 네네. 예. 그거 같은 게 1심 재판이 나오면 그런 거를 뭐 희망을 걸고 있지 않을까요? 국민의힘 입장에서는.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총선 전에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.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이재명 대표의 소위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
정말 전대미문이잖아요. 엄청난 압수수색, 엄청난 기간, 엄청난 또 검사들이 동원이 돼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건인데 예. 기각으로 났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 계속 공격하는 거는 자유예요. 그러나 집권 세력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정치보복, 정적제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예. 기각 이후로. 예. 그런데 계속 이 프레임으로 가고 이 공격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런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KBS 조사에서도 예. 때리는 맛은 있는데 예. 자신들이 집권 세력 아니에요. 그러니까 본인들의 무능, 미쳐넘는 거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더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. 때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본인들 무너지고 이 민심이 떠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러나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. 예. 항상 상대적인 게 있고 예. 이러기 때문에요. 그 민생 영수회담은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일까요? 저는 네. 이제 하나의 그 전에도 아주 좀 특이한 광경이었죠.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. 예. 그리고 일거에 걷어차인 거죠. 그리고 단식 끝나고 기각되고 또 영장 기각되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뭐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. 한번 요구를 했는데, 예.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면은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죠. 하나는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국면을 조금 전환하자. 예, 주도적으로 좀 갖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하고, 만약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민생이나 나라가 이런데 협치할 생각이 대통령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구나.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예. 이제 추측은 하는데요. 예.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영수회담 요청하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. 왜요? 이 국민들이 그 정도는 알거든요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제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적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제거하려는 것이 다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자꾸 요청을 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도 왜 요청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읽혀지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기각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하나의 좀 뭐랄까요? 국면을 좀 바꾸고 주도해 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구나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예. 지금은 정권하고 싸워야 될 때고 정권하고 싸워야 될 때고. 예, 지금 뭐 간 보고 뭐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안으로는 통합. 탕평. 안으로는 통합. 예, 예. 안으로는 대통합, 대탕평. 예. 그다음에 밖으로는 그래서 대통합 그다음에 구민생. 예.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 야당이 의미 있는 정책들 또 의미 있는 행보들을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항정권이요. 정권에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.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. 예. 밖으로는. 예. 그래서 예. 영수회담 요청이 뭐 굳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예. 선 굵게 오히려 읽혀지지는 않는다. 이런 거죠. 그 안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요. 밖으로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파면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? 아니면은? 저는 원래 이제 장관 탄핵이나 예. 뭐 대통령 퇴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이 조금 책임 있게 예. 가야 된다 하는데 좀 부정적이셨잖아요. 예.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읽혀지게 하면은 안 된다.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으로 갔기 때문에 예. 결국은 살려준 거거든요. 그렇죠. 용산 참사라는 그런 엄청난 일의 책임 장관인데 예. 그렇게 한 장관을 탄핵이 아니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계속 물러나라고 하면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 장관직으로 있어도 그거는
사실상 이 정치적인 효과랄까요?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두는 건데 탄핵으로 가면서 이게 살려준 거거든요. 따라서 이제 탄핵은 매우 이렇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렇게 꺼내야 될 카드인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 문제는 저는 탄핵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. 어떤 근거에서요? 우선은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아예 그냥 범죄자로 확정을 하고 또 국회에서 또 그 보고할 때 체포동의안 보고할 때 또 사실 피의사실 같은 경우를 노출을 시킨 거거든요. 예. 그리고 유례 없이 그렇게 장황하게 법무부 장관이 아예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퇴진을 하지 않으면은 탄핵을 추진해야 될 충분한 어떤 논거도 되고 상황도 됐다. 그리고 이게 다른 것과는 다르게 정말로 오랜 동안 나라를 이렇게 막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.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. 법무부 장관. 예.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탄핵 사유로 삼고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으로는 통합과 그리면서 이제 민생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잘 혼합, 융합이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홍익표 원내대표를 친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예.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예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면 그러면 다 친명이냐? 그렇지는 않고요. 홍익표 대표의 정치적 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친명이 아닙니다. 이낙연 캠프에서 대선 때도 이낙연 대표 했었고요. 또 문재인 대표 당시에도 또 보직을 했었고.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면서도 또 이 나름 결기가 있는 분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친명으로 그냥 단순 분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신임 원내대표가 일종의 이제 당내의 통합에 이제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궤적과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구속영장 기각 전에는 분당 이야기까지, 분당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좀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거는 사실이잖아요. 네네.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게 없어졌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잠재해 있다가 나중에 공천 때 또 어떤 뭐 공천을 못 받는다거나 뭐 어느 당이든 그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까? 원래 이제 분당은 현실화되지 않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민주당은 분당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상황과 환경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, 지금. 그렇군요. 우선은 2016년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안철수, 김한길 또 박지원 대표 선거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총선에서 호남을 석권을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소위 말해서 끌고 나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지금은 없어요. 그래서 그 제3당도 마찬가지거든요. 대선 후보급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반이 있어야 돼요. 계층 기반이나 지역 기반이나 여하튼 그다음에 왜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. 그 정당의 일종의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비전이나 정치적인 정당 탄생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세 가지가 제3당도 없고 민주당에서 현실 가능하지 않는 이유예요. 그게. 가장 큰 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대선 후보급 리더가 없다. 그게 가장 큰 걸까요? 크게 크죠. 정당이 생기고 좀 커지려면. 그렇습니다. 근데 민주당에서는 당장에 지금 이재명 대표 빼고는 그거를 박차고 나가서 뭔가 당을 꾸려서 깃발을 들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. 이런 말씀이신가요?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. 조응천 의원하고
뭐 다른 의원들하고 이원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랑 이상민 의원은 분당을 직접 거론을 했잖아요. 그랬죠. 예. 그 가능하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걸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왜 그렇습니까, 그러면?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인이 조금 비판을 하더라도 이제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예. 난 그야말로 징계 사유라고 봐요. 아, 그건 이상민 징계 의원 사유다. 같은 경우. 왜냐하면 본인도 할 생각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예. 그걸로 한 거는 그야말로 이제 해당 행위죠. 그건 좀 무책임하다. 어느 근거가 있으면은 그건 주장할 수가 있어요. 얘기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천 임박해서 공천 못 받으면은 반발을 하죠. 그렇죠. 이게 이제 민주당의 굉장한 상대적인 리스크입니다.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제압이 돼요. 또는 뭐 보직들이 많잖아요.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예. 공공기관장들이 많이 뭐 이제 교통정리 일종의 교통정리를 할 수 있죠. 그런 집권 여당은 여력이 있는 거죠. 집권당이니까. 예. 그런데 이게 양면이 있어요. 지금 최소 의석이잖아요. 국민의힘이 역대 최소 의석이거든요. 예. 국민의힘이 이 정도 의석 가진 적이 없어요. 노무현 대통령 탄핵해서 역풍 맞았을 때도 2004년도 그 상황에서도 126석을 했어요. 아, 그렇구나. 예, 그럼 예. 최소 의석이라는 얘기는요. 국민의힘 황금 지역구만 됐다는 얘기예요. 그러네요. 예. 그렇죠. 그럼 지역구 의원 한 90명 되는 거 아니에요? 전부 TK나 PK나 이제 강남벨트나 뭐 이런 데 아니면은 경합 지역이나 근소 우세 지역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졌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용산발 이 낙하산들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. 예. 이분들이 경합 지역이나 열세 지역 가겠습니까? 전부 황금 지역구 가거든요. 용산말 낙하산들이 경합 지역을 가지 않고 황금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안에서의 또 내부 이제 쟁투가 일어나고 쟁투가 있을 수 반발이 있다. 일어나는데 예. 그리고 저쪽은 경선 이런 거 안 해요. 새로 들어오는 검사 출신이라든가 낙하산으로 오는 사람들이 전략공천? 경선하겠습니까? 예. 100% 전략공천이죠.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예. 이 충돌을 가지고 옛날에 친박연대라든가 뭐 할 수 있는 박근혜 당시 옥새 나르샤. 아니요. 예전에 전에. 이명박 대통령 때 예. 2008년도 때 친박이 공천 학살을 당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탈당해서 친박연대도 하고 뭐 하여튼 예. 당내에서 무소속으로 또 나와서 이제 돼서 그랬네요. 나중에 이제 또 합당하고 그랬죠. 예. 그래서 박근혜라는 90점이 있었거든요. 여기 없어요. 국민의힘은. 예.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살림 차릴 수 있는 이런 게 국민의힘도 안 된다. 안 그게. 됩니다. 안 됩니다.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제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. 높다. 예, 역대 그랬어요. 그래서 결국은 1대1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시고. 근데 민주당은 예. 그런 게 파장이 커요. 그래서 항상 반문이나 총선 당시에 반당권 이런 했던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공천을 받았어요. 그동안 보면 국민의힘은 그냥 거의 학살 끽소리도 못하고 이제 학살을 당했는데 민주당은 스타일이 우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줬던 스타일. 하여튼 안정적으로 결과적으로 반노 반문 했던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근데 공천을 받았어요. 정청래 의원은 외상값은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은 그런 스타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? 정청래 의원이 그냥 개인 의원이 아니잖아요. 예, 소위 말해서 친명 그냥 여러 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당 지도부고 수석 최고위원이에요. 예.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고요. 저는 뭐 특히 이제 가결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서 징계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. 일단은 무기명 비밀 투표였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 다음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잖아요.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파장이 더 커요. 저쪽은 그냥 끽소리 안 하고 제압이 되는데 민주당은 이게 여론에 민주당이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죽여? 뭐 이런 게 항상 여론에 악영향을 미쳐서요. 그래서 그런 외상값 갚는다는 말은 표현 자체도 적절치 않지만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당이면 엄청난 당이에요. 민주당의 체력과 실력이. 할 수 없는 일을
말할 필요 없다. 정청래 최고가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